최근 한 유명인의 논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한 배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과연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갈 거냐면요. 먼저 한 배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공인이라는 개념은 대체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러다가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개인 책임에 대한 주장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공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이 대체 뭘까요? 어떤 연설가는 이렇게 말해요. 핵심은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진심으로 반성했느냐, 바로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배우지 못한 교훈은 결국 언젠가 미래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는 사회로부터 정말 매서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왜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요? 그 답이 바로 공인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 연설가가 주장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바로 이 공인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냥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이건 비단 배우뿐만 아니라 대중의 시선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설가는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불만들이 지난 20년간 가장 눈에 잘 띄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공인들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이 막 화를 내요. 그럼 그건 대중들한테 나처럼 화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인이 자기 주장만 막 하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파급력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범위를 연예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 연설가는 왜 이들이 종종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 리스트를 좀 보세요. 연예인, 종교 지도자, 교수, 정치인, CEO, 정말 다양하죠? 이 연설가는 이 사람들한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재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정작 그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사회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바르게 쓰는 법, 내가 가진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 바르게 쓰는 법, 이런 교육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철학에서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가장 도전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난과 개인의 잘못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남을 탓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설가의 대답은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넣을지도 모릅니다. 이 연설가의 주장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를 당하면 저 사기꾼 나쁜 놈 이렇게 외부 요인을 탓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행의 진짜 원인은 사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온 나의 작은 실수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책임의 화살을 바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180도 돌려버리는 정말 급진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것조차도 관계 안에서 내가 쌓은 실패들의 결과라고 주장해요. 어떤 불행이 닥치든 그 근본 원인은 결국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관계의 목적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파트너십의 목적은 자손을 낳고 대를 잇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파트너십의 핵심은 대화를 통한 상호 성장, 즉 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무너지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흔들린다는 논리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교훈이 단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말했던 그 사회교육,
대체 누구한테 필요한 걸까요?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연설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놀랍습니다. 100%이 숫자가 주는 임팩트가 상당하죠? 이 숫자가 바로 이 철학 안에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강력한 최종 명제입니다. 우리 모두 100%가 공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됐던 그 무거운 책임감이 이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왜 공인이냐고요? 바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지식과 재능을 갖출 수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이 영향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연기자라면 이 거대한 연극의 관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관객은 이제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